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법정에서 열렸는데요. 5시 10분쯤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는 권 시장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 외에도 이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회계 책임자인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권 시장 조직실장 조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포럼 사무처장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권 시장 캠프의 여성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 또 수행팀장을 지낸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 대부분이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권 시장의 경우는 이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 간의 독수독과 공방이 치열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독수독과, 그러니까 독이 있는 나무에 열매도 독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어떤 변호인 측 주장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1차에 이어서 2차 압수수색에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따라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하고요,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은 다른 증거물들, 또 포럼 이 사무처장의 이메일, 이런 것을 이제 증거로 채택해서 결국은 이 재판부는 포럼 활동에 대해서 선거 운동이라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한 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인지도를 높인 것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권 시장은 어제 그 법원 나오면서 나름 입장을 밝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당선 무효의 선고를 받은 이후에 이 현관에 내려와서 기자들과 짧은 회견을 가졌는데요. 정치인들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행위가 사전선거 운동으로 해석되는 점은 유감스럽다 하면서 잠깐 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권 시장은 1심 판결을 보고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변호인 측은 기자들에게 항소할 뜻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권 시장 그러면서도 이 시민들께 이 심려를 끼쳐드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전시정이 흔들림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열정을 2배로 쏟아서 가속페달을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공직선거법은요, 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 2심은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 16일 이전에 끝낼 것으로 보이고요. 대법원 확정 판결은 9월 16일 이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권 시장의 법정 다툼 최종 결과는 9월 중순까지는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권 시장 입장에서는 형량을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무죄냐 유죄냐, 아니면 도 아니면 뭐다, 이런 재판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대전시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청 분위기도 좀 술렁했는데 이 예상보다 1심 양형이 높다 보니까는 분위기가 좀 침통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내자, 이런 호소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공직자들의 얘기인데, 우선 권 시장의 공약 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시민과 약속 사업이 한 95개 되는데요. 이 중에 60% 가까운 사업비는 내년에 완료될 계획이지만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현안 사업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도시철도 2호선, 그러니까 트램 문제도 있고요. 또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 봐집니다. 사실 이 시의 수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시 행정과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행정을 좀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특히 이번 결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민선 5기 때 지상 고가 방식으로 나왔던 이 도시철도 2호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민선 6기에서 트램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권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반트램 정서가 다시 시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대전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어제 대전시의회가 부적격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문 보고서를 의원들이 채택을 하면서 부적격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청문위원들이 7명인데 어제 회의에서 열띤 논쟁 끝에 표결에 붙여졌고요. 표결 결과가 5대2로 부적격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절차는 청문위원들이 청문을 한 뒤에 의견을 정리해서 이 의회에서 이제 이 임용권자인 권선택 시장에 보내게 되는데요. 현재 의장이 해외 출타 중이다 보니까 부의장이 결재한 뒤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권 시장이 지난해 10월 기자들한테서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는 취임을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격 평가를 받게 된 핵심적인 부분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그 당시에 나오는 부인의 그 각종 부동산 투기 행위, 이것이 지금 결국은 이 내정자들의 발목을 좀 잡았는데요. 당시 의원들은 이 아파트 6채를 이 오내정자 부인이 소유했는데, 이 가운데 3채는 임대를 줬고, 이 내정자가 대체적으로 서울과 대전에서만 거주했는데, 경기도 평택이라든지 성남의 주거용 아파트는 오피스텔을 가졌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 해명이 좀 명쾌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전북 군산에 한 100여 평을 이 땅 텃밭을 가꾸려고 취득했다 했는데, 과연 대전서 전북 군산까지 텃밭으로 가꿀 수 있겠느냐, 이런 해명이 좀 명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의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좀 동의를 구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트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선택 대전시장 1심 이 선고 공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어제 한 200여 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316호 법정이요. 대전지법에서 가장 큰 이 법정인데 보통 70명 정도가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200여 명이 몰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재판 전에 70대 노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법원 경찰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는 소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보도되지 않은 거지만은요, 디트뉴스가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법정 바로 앞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직접 중계를 했는데, 이것을 동시간대 지켜보는 사람들이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카톡으로 연락을 많이 받았다, 이런 뒷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궐선거를 노리는 주자들의 이 세확산 움직임도 지금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그러니까 지금 예측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빠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1심에서 권 시장이 이렇게 결론이 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나오다 보니까 늦어도 내년 4월쯤에는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미리 지금 예상을 하면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언론은 신문을 보도니까 박성효 전 대전시장, 또 경선에 참여했던 이재선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노병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 교육부 차관을 지낸 김신호 전 대전시 교육감,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런 분들이 회자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뭐 현직 국회의원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원, 또 이상민 국회의원, 뭐 3선, 또 박병석 의원 같은 건 4선인데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손살에 치는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만약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은 출마할 어떤 대상자로서 현역 의원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네요. 정치는 참 냉정합니다. 아무튼 최종적인 결과는 뭐 9월 한 16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1심에서 이 묵비권으로 행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2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전략이 좀 다르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법리 논쟁이 뜨거워져서 오히려 좀 지연될 소지도 있겠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전시 의회 오세훈 내정자 부적격 판정, 이 참 결과에 대해서 이 어떻게 좀 대전시 권선택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리더십에 상당히 흠집을 입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네요. 대전경찰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출근길 숙취운전에도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건설협회 사무처장에 황경식 전 대전시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대전 건축사 회장 선거가 있네요. 3파전으로 좀 치러지는데 김재범, 박순란, 이광수 세 분이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죠? 양문석 교수팀 무흉터 자궁수술에 성공했다. 을지대 병원이네요. 을지대 양윤석 교수팀 뉴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대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 분양은 순항할 듯하다는 소식이네요. 관저 사지구에 한 950세대가 지금 뭐 분양 예정인데 관계자들은 문제 없다. 해외 사업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관저지구는 9, 10월경에 분양을 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장우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정계특위 함화평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9주 만에 40%대를 올라섰다는 소식도 올라 있습니다. 끝으로 이 경찰 조직 내에서 강력계, 이 강력계가 또 피하는 회피하는 부서로 지금 되고 있네요. 워낙 요즘 이 경찰 조직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활을 찾겠다 이런 쪽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강력계 형사를 모십니다 해서 구인난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상사들이요 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험한 일 안 시키겠다, 비번 보장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강력계가 이 범죄 수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일망타진하고 이러는데 나서는데 이거 위험한 일 안 시킨다고 하면 그거 어떡하죠? 위험한 일은 로봇한테 시켜야 되는가요? 자, 플러스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